오늘은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배우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도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최소를 배웠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보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는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최대, 최소를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땐 산술기하 쓰고, 어떤 땐 뭐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어떤 땐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잖아. 그러한 것들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4가지 또는 5가지 선생님이 이제 배우지 않은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얘는 이걸 대입을 해야겠다, 얘는 이걸 대입해야겠다, 얘는 이걸로 푸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모두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지, 이렇게 치우시 들어가지, 요즘에. 값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2차 함수의 형태, 또는 2차 함수 또는 2차 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 즉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그 다음에 식 자체를 문제를 풀 때는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2차 함수 또는 2차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 원리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야. 어떤 수든지 간에 실수 A라고 얘기하면 실수 A에 대해서 A를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는데, 가장 작을 때가 언제니? 0일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제곱식 또는 2차 함수나 2차 식의 개념도 있겠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은 각각의 그 그래프를 통해서 영역을 만족하는 집단을 찾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잖아. x 플러스 y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는 k라고 변형해 놓고, 얼마 전에 시험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영역을 지나가게 하면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문제를 풀었을 때 K값이 가장 큰 때와 K값이 가장 작은 때에 대한 모습을 살펴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의역이, 함수에서 정의역이 제한되는 경우, 즉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이면 모든 실수라면 항상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지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꼭지점의 좌표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한다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등식을 이용한 거지. 부등식. 근데 어떤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지, 그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1학기 때 시험품이었던 거지, 그지?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것은 왜 이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A하고 B가 모두 양수 조건 하에서 라고 하는 형태로, 요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이라 해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abxy가 어떤 상태? 실수인 상태라고 얘기해서 그냥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니네들이 식을 보고서는 대입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 하에서 산술기하 쓰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 하에서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면 되고, 네 번째 사용하는 것이 판별식을 사용하는 것인데, 판별식은
판별식 자체는 개수가 실수인 조건이잖아. 그지? 그리고 2차식일 때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사용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분수식이 주어졌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 돼. 단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실수라는 제한 조건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만 하고 있다. 그지? 문제는 한꺼번에 도입을 해서 어떤 걸 적용을 하는 것이 편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게 있으면 다양하게 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를 탁 집어서 풀어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안 배운 거야 아직. 미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인데 어차피 문이과들이 다 이제 미적분을 다 배우게 되니까 설명하게 되면 요거는 3차 이상의 식 3차 이상의 식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면 자세히 보게 되면 4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용 범위가 2차식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럼 3차 이상인 경우의 문제 속에서 3차 이상인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아직까지는 이걸 사용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치환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만 지금은 치환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문제를 접근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쫙 설명했잖아.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문제 속에서 이러한 단어가 보이면 4가지, 5가지를 쫙 나열해 놓고 어떤 걸 적용을 시키는 게 빠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충분히 하셔야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